4기의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된다고 여기는데 어떤 암종에 따라서는 4기에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표준 수명의 연장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무슨 나이가 들면은 어떤 조직에서의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람의 요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이러한 현상으로 봐야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암은 유전적인 요소 외에 후천적인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암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암이 함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암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어떤 암종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노화 과정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바뀌는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암에 대한 예방 치료는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 환경 원인을 발견해서 예방하는 거, 이러한 게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죠.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발암 물질의 큰 요인으로 알려진 술과 담배, 햇볕에 쪼인다든가 방사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 요인을 만드는 게 중요할 거고요. 비만과 암의 발생, 긴밀한 상관관계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 건강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술, 담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암에 걸릴 요인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죠. 유방의 호르몬의 익스포저 기간이 길면은 길수록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으면은 가임 기간이 늘어나면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유방에 대한 호르몬의 영향력이 장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선 유방암의 발생을 많이 일으키는 요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문제가 요즘에 아이를 안 낳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아이를 낳으면서 유방이 정상적으로 첫 생산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호르몬 익스포저가 유방 조직 내에 변화를 일으켜서 유방암의 발생을 줄인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초경은 빠르고 폐경은 늦어지고 출산율은 적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방암, 특히 한국에서의 유방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요즘에 플라스틱이라든가 계속되는 이러한 물질들이 스테로젠 컴파운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익스포저, 이런 것도 이제 유방암의 발생의 원인이 되겠고,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죠. 예를 들면 브라카 뮤테이션이라든가 BRCA 뮤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은 서양인들보다 훨씬 브라카 변이는 적어요. 따라서 유전적인 소인은 크게 한국인의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질문들이 자주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피임약. 일반적으로 피임약은 에스트로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프로제스틴이라는 호르몬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에스트로겐만 들었을 경우에는 유방암의 확률이 높아지는데, 실제 프로제스틴까지 섞여 있는 피임약의 경우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소인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다 보면은 4기의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된다고 여기는데 어떤 암종에 따라서는 4기에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파선종이랄지, 특히 고형암 중에서는 남성의 고환암이 그 중에 하나인데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친구가 고환암 돼가지고 퍼져 있었던 경우, 상당히 절망적인 상태로서 컨설팅을 왔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아주 강력한 항암제를 쓰면은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치료가 잘 돼가지고 완전히 완치를 시켜가지고 환자가 굉장히 고마워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를 보면은 진단이 중요한 게 폐암인 줄 알고 가가지고 항암 치료 쭉 받다가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다시 조직 검사를 새로 해서 조사해 봤더니 원발생 폐암이 아니라 전립선암이 폐암으로 어떤 특수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한 쉬운 치료법인 호르몬 치료로 굉장히 호전된 경우가 있었어요. 받았던 그 고생하던 항암 치료에 효과가 전혀 없었다가 간단한 치료로 효과가 나타나서 아주 못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점점 암 치료가 복잡해지고 세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암종의 진단을 받으면 그 암에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자세히 치료 방침이랄지 치료의 옵션이랄지 이런 거를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기존에 확립이 된 표준요법 이런 거를 두려워하고 불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그분들을 가능한 한 설득시켜서 암 치료는 우선 알려진 표준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거예요. 알려진 치료를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은 보조요법을 해야 되지 표준 치료를 보조요법이 절대 대체하는 건 아니다. 재삼 강조하고 싶고요. 치료를 처음부터 잘못하면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니까 그 점을 참 염두에 두셔서 혹시 그런 면에서 의문이나 제2의 소견 이런 것도 듣고 싶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여기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